안녕하세요. 차이나는 찐사부의 김원동입니다. 오늘은 진림문화의 정지현 대표님 모셔서 중국 밀레니엄 세대들의 직장생활 관련된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 대표님. 안녕하세요, 정지현입니다. 우선 이제 네티즌들을 위해서 네. 대표님의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그동안 어떤 또 경력을 갖고 계신지 한번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저희 회사 진림문화는 사천성 청두시에 자리 잡고 있고요. 청두랑 그다음에 운남성 그 근방으로 부동산 개발을 위주로 하는 그룹이에요. 그 그룹을 모회사를 가지고 있는 문화회사고요. 저희는 중국에서 공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영상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북경 전형학원 베이징 필름 아카데미라고 하죠. 거기를 석사를 졸업하고 CJ 엔터테인먼트 영화 부분에서 한 5년, 그 다음에 CJ E&M에서 중국 사업을 담당하는 거를 한 6년 정도 하고 지금은 중국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형학원이면은 네. 우리한테 흔하게 영화학원, 뭐 영화대학 맞습니다. 이렇게 알려진 그것이죠? 네네. 5세대 감독들 중에서 장이모 감독님하고 첸카이거 감독님이 나오셔서 한국의 중국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알려진 학교죠. 저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 학교를 갔고요. 그러면 배우도 유명 배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또 어떤 배우들이? 제가 다닐 때는 너무 아쉽게도 그 배우들을 잘 못 만났어요. 그때가 아마 짜오웨이라고 조미로 알려지신 그 배우분이 다니고 계셨는데 그 수업할 땐 잘 못 마주쳤고 최근 들어서 그 지우링호, 빠링호의 배우들이 많이 전형하고 출신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조미면은 옛날에 이건 약간 좀 9세대 분들이 아는 황제의 딸이라는 드라마로 너무 유명했죠. 네. 그때 뭐 제비 그랬죠, 제비. 네네네네. 그랬었죠. 네. 그 어떻게 보면 영화 쪽이나 이런 방송 쪽 전공하는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정 대표님의 이렇게 걸어온 행로가 롤 모델처럼 아니면 되게 이상형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학교에 막 영화과가 막 다 있는 건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학교에 연극영화과 이렇게 해서 전공이 분류가 돼 있는데 중국에서는 아예 전문 대학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 제가 나온 학교가 영화와 연기 그 다음에 이 스태프들을 양성하는 학교로 유명한 베이징 영화학교 그 외에도 연기를 가르쳐주는 학교들이 또 많이 있어요. 이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중앙희극학원 그다음에 상해희극학원. 네, 이 희극학원 출신 분들 중에는 이제 아주 유명하신 배우분들이 많죠. 네. 그 중국의 학원은 우리나라로 치면 대학 이렇게 맞습니다. 부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5천만 인구밖에 안 되는데 정말 별의별 대학교에 별의별 영화과, 뭐 연기과, 뭐 심지어 뭐 방송연예과 이런 것까지 하고 되게 과가 많잖아요. 근데 중국은 뭐 거의 한 15억 인구 되는데 요 정도 되는 그 학교 수만으로도 그 많은 연기자들이 커버가 될까요? 그 성마다도 사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북경 전형학원이나 중앙희극학원이나 상해희극학원은 굉장히 탑클래스에 정말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이제 학원인 거고요. 그 외에도 각 성마다 혹은 각 도시마다도 또 전공 학교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뭐 북경이나 상해 같이 그런 대도시가 거의 엘리트 코스. 그렇죠. 네. 그들에게 있어서는 네. 막 미국의 아이비리그 같은 느낌이겠네요. 맞습니다. 네. 경쟁률도 어마어마하고 몇백 대 1은 기본이죠. 네. 그럼 거기에 계기는 그때 당시에 뭐 장이모 감독님이나 이런 감독님들을 어떤 롤 모델로 생각하시고 그쪽으로 진학하신 거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얘기도 해도 되나요? 그럼요. 당연히. 저는 솔직히 한국에서 대학교를 나오고 그때 제 소박한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배우 금성무를 만나고 싶어서 중국어도 열심히 배웠고 또 금성무를 만나려면은 이 중화권에서 그 방면으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석사를 지원을 그쪽으로 하게 된 거고 또 영화학교 다니면서 그때가 사실은 제가 좀 나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가 한중 합작이 막 이제 붐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정우성 씨가 나왔던 무사가 그 당시에 촬영을 막 무사. 하고 있었을 와, 때여가지고 그때 영화를 전공하고 나중에 한국과 중국이 엔터테인먼트, 영화, 미디어 방면으로 교류가 활발해지면 그 산업에서 좀 종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영화학교에 진학을 하게 된 거죠. 그 이렇게 본인이 좋아했던 어떤 스타 이렇게 따라가지고 우리나라도 보면 이 한류 열풍 불고 나서 그 그쵸. 가수나 배우 보러 네. 한국으로 유학하는 유학 선수가 많아졌다는 네, 그런 네, 얘기도 네. 있었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네. 선배격 되는 그렇죠. 그때 제 주변에는 유덕화 만나러 온 사람, 장국여 만나러 온 사람, 뭐 금성무 만나러 온 사람, 양조를 만나러 온 사람들이 이렇게 다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영화 얘기하고 그랬었던. 야, 전 남 얘기인 줄 알았더니 정말 그 당사자가 바로 앞에 있었네. 네. 저는 오늘 본격적인 얘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네. 오늘 일단 그 밀레니엄 세대들, 그 밀레니엄 세대라고 하면 중국어로는 링링호, 그래서 2000년대 이후 출생자들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들의 어떤 뭐 지금은 이제 중국 회사에 근무하고 계시니까 네네. 그런 친구들의 요즘 세대들의 이제 한국과 중국에 있어서 그 일종의 새내기 직장인들이죠. 네. 그들에게 있어서 뭐가 좀 차이점이 좀 많다고 하셔서 네. 오늘 그 주제를 준비해서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좀 그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네. 어떤 부분이 제일 다를까요? 글쎄요. 근데 사실 한국과 중국을 어떤 국가를 막론하고 다 지우링호라고 하죠. 90년대생들만의 되게 독특한 우리 70년대, 80년대생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들은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친구들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되게 한국 그 젊은이들하고는 또 차이점이 발견이 돼서 왜 그럴까 이제 얘기도 많이 나눠보고 했어요. 그 중국 친구들은 일단 뭐 다 아시겠지만 외동들이 많았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그 형제자매가 허용이 되면서 지금 커나가는 아이들 중에는 형제자매가 있는 친구들이 많지만 아직까지 지우링호 세대까지는 외동들이 많았고. 그러면 외동이 많았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부모 중에 하나만 낳기 운동은 좀 더 이전 세대부터 있었으니까 네네. 엄마 아빠도 외동인 경우가 되게 그렇죠. 좋겠네요, 네, 그죠? 정확한 예. 포인트네요. 예.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굉장히 개인적인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거가 조금 더 강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회사에 대한 충성도라든지 아니면 주변 친구들이나 이런 그 유대 관계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내가 좋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사고 싶은 거, 내가 지금 뭘 원하는지가 그들한테 가장 중요한 포인트더라고요. 그러면 뭐 자아가 굉장히 확실하다.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직도 조금 더 우리나라 친구들처럼 좀 많이 고민하기보다는 그때그때마다 이제 자기의 니즈에 맞춰서 옮기는 것도 조금 더 쉽게. 뭐 거칠게 말하면 충동적으로도 결정할 수도 있고. 그렇죠. 충동적. 이 조건이 혹은 이 상황이 혹은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그럼 잠깐 쉬지 뭐 이런 거를 너무 이렇게 힘들게 고민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그 중국에서 일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때는 이런 적도 있었다면서요. 뭐 그냥 심지어 많은 돈도 아니고 한 달에 한국 돈으로 치면 뭐 3만 원, 5만 원만 더 줘도 네. 바로 맞아요. 연회사로 네, 옮기고 네, 네. 또 그 친구가 몇 달 안 있어서 몇만 원만 더 줘도 또 옮기고 뭐 이런 현상이 네, 되게 맞습니다. 많았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재미난 포인트가 꼭 돈이 아니어도 다른 조건이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은 그 조건 때문에도 또 금방금방 옮기더라고요. 그런 조건이란 뭐가 있을까요? 뭐 쉬는 날이 많다든지 아니면은 뭐 맛있는 밥을 준다든지 되게 작은 사소한 거라도 그런 부분에 나 여기보다 조금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면 또 바로 옮기고 나 그 뭐 저처럼 엔터테인먼트 산업계나 아니면은 뭐 더 재밌어 보여? 나 저거 한번 해볼래. 그러면 이제 바로 옮기는 경우들도 많았던 것 같고요. 재밌게도 제가 아무래도 문화회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유로 다른 회사 잘 다니다가 옮겨와서 후회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고요. 이렇게 힘들다니 이러면서. 그럼 평생 직장이라는 이런 거는 뭐 우리나라도 사실 뭐 몇 년 전에 이미 몇십 년 전에 이미 딱 없어진 문화지만 네. 중국은 뭐 개혁 개방 이후에 뭐 이런 문화는 정착하기도 뭐
그런 여유도 없이 그냥 바로 그냥 넘어온 거라고 봐도 되겠네요. 전 그렇게 보고 있고요. 평생 직장이라기보다는 창업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뭐 나중에 또 그 다른 테마에서 다룰 수도 있겠지만 이제 마윤이라든지 이제 그 성공한 사람들의 일대기를 쭉 보면서 나도 나라고 못하겠어?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도 많고요. 저는 요 포인트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뭐 같은 밀레니엄 세대를 딱 놓고 보면 뭐 우리가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재벌 그 그룹 중에 뭐 이를테면 이재용 회장, 뭐 정용진 부회장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즘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나도 성공해서 이재용처럼 될 수 있어, 정용진처럼 될 수 있어, 뭐 이런 사람 없잖아요, 사실. 그쵸. 근데 중국은 저도 출장 와서 이렇게 젊은 세대 만나보면 사실 마윈이나 뭐 마와텅 이런 사람들은 이재용이나 정용진보다 훨씬 돈 많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뭐라 그러죠? 그 여전히 꿈이 살아남아 있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요. 무모해 보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그런 에너지가 좀 살아있는 걸 느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일명 흑수저 출신들의 재벌들, 성공한 사업가들이 성공담들이 많고 또 그들의 성공이 IT 기반으로 한 경우들이 많다 보니 젊은이들이 나도 이런 방면으로 조금 더 노력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아니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면 나라고 못하겠어? 라는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기야 뭐 1조 이상의 기업 가치를 가진 그런 신생기업들 유니콘이라고 하는데 뭐 네. 중국은 뭐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하나씩 그런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고 있다고 하니까 뭐 그들에게는 또 이루지 못할 꿈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나라가 뭐 성별로도 방대하고 또 그 성별로 하나의 나라처럼 또 그 사회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내가 성공할 수 있어라는 또 꿈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대표님 회사는 제가 듣기로는 북경이나 상해가 아니라 사천의 성도, 그러니까 네. 정도라고 하죠. 정도라는 그 지역에 있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여기에서 막 CJ 아까 말씀하신 CJ에서 이제 오랫동안 일하시다가 또 중간에 또 어떤 회사 유명 회사에 또 있었죠. 네네. 제가 중간에 덱스터 스튜디오라고 신과 함께 영화로 유명한 그 영화 제작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 중국학을 공부한 많은 사람들이 한국 회사에 들어가기를 꿈을 꾸는 분들도 있고 중국 회사에 꿈을 가진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 대기업, 그 다음에 한국의 전문 스튜디오, 그 다음은 중국 회사에서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야지 한국과 중국을 연결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중국 사람들의 성향, 그들의 업무 방식, 무엇보다도 그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중국 회사를 가기를 희망을 했고 좋은 기회에 이제 대표의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북경과 상해가 아닌 되게 독특하게 정두라는 도시로 이제 내려가게 됐습니다. 시작은 금성물을 좋아한 팬심으로 중국 전형학원에 유학을 하면서 됐지만 어쨌든 굉장히 성공적인 길을 걸으셨잖아요. 그 CJ E&M, 그러니까 CJ 엔터, CJ E&M, 그 다음에 한국의 그 네노라는 영화 제작사인 덱스터 스튜디오의 본부장을 거치셔서 중국의 진리문화에까지 이제 스카웃이 되셨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한국 회사에서도 일하시다가 또 한국 회사의 중국 사업부에서 또 일하시다가 또 한국계 중국 회사, 그 다음 나중에는 중국에서의 이제 본격적인 로컬에서 이제 근무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 흥미진진한 얘기와 더불어 정말 이제 본격적인 얘기, 그다음에 밀레니엄 세대의 직장 생활이 한국과 중국이 어떻게 다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